네, 기관의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상장 이슈로 카카오 게임즈가 흥행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다음에 관련 게임주들도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은 조금 식은 듯한데 신작 게임 출시 소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게임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종원 상상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카카오 게임즈 청약 이후에 말이죠. 예, 게임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뭐 늘어나고 있다고 좀 그런 걸 느끼십니까? 네,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도 카카오 게임즈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촉발시킨 언택트 소비 확장 기조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를테면 뭐 최근에 뭐 캠핑이라든가 주방용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해외 대신 국내 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뭐 차박이라든가 이런 캠핑 쪽이 급증하고 있듯이 이런 관련 용품이라든가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이벤트 수급이 관련 산업으로 좀 많이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덩달아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내적인 환경 변화로 어떤 따뜻한 온기가 게임 산업에 스며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 사실은 그 중국의 한한령 그 이후로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나 기타 또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게임주들이 조금 펀드멘탈하게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다. 물론 NC소프트는 뭐 제외하기로 하죠. 네. 그런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상 이게 뭐 제 생각에는 20배, 30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10배 받고 그 이하로 받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하.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뭐 그 중에서도 뭐 수주 기반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의 밥턴 라인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의 기조 역시 숫자는 실적보다는 분위기나 전체 업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소프트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N소프트의 장기 퍼 밴드를 저희가 보면은 네네. 사실 퍼 밸류가 게임 출시일이 다가오면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네.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그 게임이 설사 흥행세를 이어가더라도 아하. 새로운 차기작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 그 공백기에는 오히려 퍼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IPO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게임즈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IPO를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한 어떤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 과거 보면 상장 직후에 밸류에이션이 80배까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 네네. 펄어비스도 상장 초기 직후에는 퍼가 100배 이상에서 이제 그 형성되기도 했거든요. 아하. 상장 두 종목 모두 상장 초기에 퍼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임주의 좀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흠. 최근에는 이제 이벤트 모멘텀이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이제 락다운 되면서 네네. 게임 관련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래서 게임 매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실적 기반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IPO 한 이후에 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었고 게임의 좀 특성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지금 실적이 조금 탄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또 애널리스트께서 커버하시는 2차 전지라든지 뭐 거의 요즘에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하나 추천을 부탁드리는데
이 조금 밸류에이션도 막 굉장히 싸고, 예, 말도 안 되게 싸고, 예, 이해가 좀 안 될 정도로 싸고, 그 다음에 좀 주가도 좀 올라가지 않은 이런 좀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좀 안전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그런 종목 혹시 있으세요? 네, 말씀 주신 것과 이제 좀 적합한 네. 방송 맞춤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미투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미투젠. 네, 네. 이 회사는 이제 8월달에 신규 상장된 업체고요. 지난 17년에 코스닥 상장사인 네. 미투온에 의해서 인수된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작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027억, 그리고 네네. 영업이익이 460억 원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작년에 460억 원. 네네. 이 시총이 얼마나 되죠? 지금 시총은 3,7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날 건지부터 설명 좀 해주면서 계속해 주시죠. 예. 네, 올해도 굉장히 좋은 네네.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은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300억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요. 영업이익이 600억. 그리고 네. 당기순이익도 470억 이상. 잠깐만, 달성될 영업이익이 거로 보고 있습니다. 600억이면 뭐 순이익이 500억 난다 치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시총이 3천억이 안 되면 5~6배로 지금 거래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올해? 그럼 내년은 혹시 더 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특징이 소셜 게임 업체지만 네. 꾸준히 신작 IP를 출시할 수 있는 개발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 요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스타일의 소셜 게임 개발 업체들은 한두 종의 IP를 가지고 이제 IP를 출시하고 이를 컨버전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확장해 나가는 단순한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좀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은 내년에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 성장이 내년에 몇 % 정도 됩니까? 외형 성장은 뭐 연간 그 CAGR을 네네. 보면 최근에 30%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30% 이상 네. 꾸준히 나오는 게임사가 지금 퍼가 내년 기준으로 5~6배로 거래된다고 치면 이거는 뭐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다 보니까 네네.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외된 왜냐하면- 종목이다?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의 뭐 투자 스탠스를 보면은 네. 게임 산업이라든가 게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포커싱이 한쪽으로 좀 크게 치우친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대형 RPG류라든가 네. 아니면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캐주얼 게임류 이렇게 어떤 좀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다 보니까 장르의 이질적인 부분이 주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카지노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모바일이나 소셜로 즐기는 카지노는 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게이머도 게이머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RPG 혹은 이렇게 캐주얼 게임과 더 친숙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셜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개발사에 대한 인지나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투젠을 좀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죠. 미투젠의 투자 매력을 갖다가 간단히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역량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역량이 일단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광고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RPG라든가 FPS, 뭐 기존의 스포츠 이런 장르하고는 달리 네네. 좀 IP 인지도나 사실 게임성으로 차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소셜 카지노나 퍼즐 같은 이런 장르에는 마진율 차이를 만드는 게 사실은 마케팅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그리고 SNS 플랫폼 그리고 광고 이런 부분에 투입한 마케팅비가 사실 일정 기간 투입된 이후에는 유저의 게임 설치라든가 결제로 바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축적된 유저 데이터 그리고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유저의 어떤 사용자 가치를 산정하고 또 그 유저의 어떤 미래 행동 패턴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집행하긴 하지만 결국 더 누가 높은 정확도로 정교한 마케팅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느냐가 수익성의 어떤 차이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 뭐 마케팅을 잘한다, 뭐 이런 거 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네네. 다른 회사랑 뭐 비교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네네. 일단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 그 게임 피어 그룹의 평균 밸류에이션은 최소 20배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배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상반기 주가가 폭등했던 이를테면 NC소프트 같은 기업을 제외를 하더라도 네. 피어 그룹의 평균 밸류에이션은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는 약 7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경쟁 그룹 대비 크게 네, 지금 저평가되고 나오고 있거든요.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순이익의 80% 그리고 네. 작년 순이익의 60%를 또 배당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소 연간 순이익의 40% 이상을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하고 있어서 그럼 주주 친화 정책도 좋고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내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엄청나게 싸고 그다음에 1년에 35%씩 성장하고 그럼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떤 신사업의 확장성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 모멘텀에 따른 시세 차익 네. 그리고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어떤 배당 이익 같은 그렇죠.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개발력도 굉장히 우수한 궁극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질 때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의 상황에서 보는 밸류에이션이나 그다음에 뭐 재무 제표 상의 안정성 이런 거 이제 점검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사는 또 이렇게 게임을 출시하고 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4분기에는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회사가? 네, 4분기에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 비디오 슬롯 게임인 잭팟 프렌치 카지노라는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향으로 이제 나가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여타 슬롯 게임 라인업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게임을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회사인 미투온이라는 회사가 성공적인 이제 M&A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떤 향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IPO 직후에 추진한 이런 M&A가 성공적일 경우에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소재의 어떤 소셜 캐주얼 게임 기업과 접촉을 해서 그중 최소 한 곳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투젠 저도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깊숙이 한 회사는 아닌데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성이라든지 아니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좀 조정을 받았고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조금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오늘 좋은 종목 소개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